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실무 실습 강의를 맡은 이주호입니다. 프로젝트 실무 실습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의 이해를 준비하였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프로젝트 관리 개요, 프로젝트 방법론의 개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체계입니다. 학습 목표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개념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관리 체계와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는 겁니다. 또한 PM복에서 이야기하는 프로젝트 관리 구조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한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프로젝트는 고유한 목표,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한시적인 노력입니다. 프로젝트는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자, 즉 PM의 전문적인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프로젝트의 특징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프로젝트의 특징은 고유성이 있어야 되고요. 시작과 끝이 명확한 한시성.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점진적으로 상세화되고 프로젝트의 종료 시점에는 구체화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는 프로젝트 산출물을 통하여 변화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젝트는 또 비즈니스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프로젝트는 한시적이고 고유하지만 또 반면에 운영은 상시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역사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지식의 출발점은 1910년도 미국의 헨리 간트가 간트 차트를 개발한 것을 시작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간트 차트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트 차트는 작업의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작업을 일정의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간트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1930년도에는 후버댐 프로젝트와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고도 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프로세스의 일정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1950년도에 개발된 퍼트, 즉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앤 리뷰 테크닉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도 미국 두폰사가 CPM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를 개발하여 화학공장의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퍼트는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앤 리뷰 테크닉입니다. 퍼트 차트는 프로젝트에서 작업 일정을 수립하고 작업을 정리,
계획하는 데 사용되는 툴입니다. 이 차트는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작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그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간트 차트와 유사하지만 여러 정보가 담겨 있고 그 모양이 다릅니다. 현재 아래에 보시는 이 부분이 간트 차트가 아닌 퍼트 다이어그램입니다. 퍼트는 각 작업에서의 작업 기간, 듀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가장 빠른 시작일, early start day라고 ES라고 하고요. 가장 빠른 종료일, early final day 또는 early final time이라고 EF라고 하고요. 가장 늦은 시작일, late start time 또는 late start day라고 해서 LS라고 하고요. latest finish date, 즉 가장 늦게 끝나는 날짜를 LS라고 하고 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각 작업의 종료일과 시작일을 파악해서 토탈 슬랙이라는 여유 버퍼를 관리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요. 각 작업의 여유 버퍼 TS가 즉 제로인 부분, TS가 제로인 부분, TS가 제로인 부분을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즉 중요 패스,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해서 가장 이 공정에서 이 작업에서 지연이 없어야지 이 프로젝트의 일정을 준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크리티컬 패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퍼트에서는요, 각각의 작업 일정을 수립하고 작업 간의 관계를 표시하며 작업의 여유 버퍼를 파악해서 여유 버퍼가 없는 작업들을 골라내며 그것을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며, 이 크리티컬 패스는 아주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대상임을 식별합니다. 다음은 퍼트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선정합니다. 즉 필요한 작업을 구분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해당 작업이 선정되면 작업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세 번째로, 각각 작성된 작업들 간의 선행관계, 후행관계를 파악해서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면요, 각각의 노드와 노드를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하면요, 이 동그라미를 적절하게 이어주는 이런 모양을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작업 기간의 early start time, 즉 ES와 early finish time,
EF, Late Start Time LS, Late Finish Time LF를 산정합니다. 뒤에 자세하게 산정하는 방법은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행 패스와 후행 패스로 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작업의 여유 시간, 토탈 슬랙, 즉 버퍼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티컬 패스, 중요 패스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제를 통해서 위 개념을 이해하도록 퍼트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퍼트를 작성해서 작업의 일정과 공정을 관리하는 예입니다. 첫 번째로 작업을 선정합니다. 해당 예는 작업을 프로젝트 계획부터 하드웨어 조달 검토, 하드웨어 자체 조달, 하드웨어 설계, 하드웨어 주문 제작, 하드웨어 조립,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통합 테스트, 이렇게 9개의 작업을 선정한 예입니다. 각 작업은 선행 작업과 후행 작업이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작업을 후행 작업이라고 하고요. 어떤 작업이 있기 위하여 먼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을 선행 작업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을 선정하고 작업의 리스트를 작성을 하였으면, 두 번째로는 해당 작업의 각각에 대하여 선행 작업과 후행 작업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계획에서의 후행 작업은요 2번하고 7번이 되겠고요. 즉 프로젝트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하드웨어 조달 검토를 하게 되고, 프로젝트 계획 이후에 소프트웨어 설계 7번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은요, 듀레이션은 약 2일이 예상됩니다. 기간까지 검토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드웨어 조달 검토의 선행 작업은 프로젝트 계획이 선행 작업이어야 하고요. 하드웨어 조달 검토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행 작업은 3번입니다. 그리고 조달 검토에 필요한 듀레이션 일정은 15일이 필요하고요. 하드웨어 자체 조달이라는 작업에 대한 선행 작업은 2번 작업이 선행 작업이 되고요. 후행 작업은 4번 작업이 됩니다. 하드웨어 설계는 마찬가지로 선행 작업은 3번
자체 조달 작업이 되고요. 하드웨어 설계의 후행 작업은 5번 하드웨어 주문 제작입니다. 하드웨어 주문 제작의 선행 작업은요 3번이 되고요. 4번이 되고요. 4번은 하드웨어 설계 작업이죠. 그다음에 하드웨어 주문 작업 이후에는 하드웨어 조립을 하게 됩니다. 6번 하드웨어 조립 작업한 이후에는요, 선행 작업은요, 주문 반대로 5번 주문 제작 작업이 선행 작업이 되고요. 6번 하드웨어 조립의 후행 작업은 9번이 됩니다. 9번이 되겠죠. 소프트웨어 설계 7번 소프트웨어 설계의 선행 작업은요 1번이 돼야 되고요. 하드웨어 설계가 끝나면 후행 작업은 8번이 이루어집니다. 8번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선행 작업은 7번의 소프트웨어 설계가 이루어지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이후에 후행 작업은 9번이 됩니다. 즉 통합 테스트 작업이 되겠죠. 통합 테스트는 선행 작업으로 6번, 8번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6번, 8번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후행 작업은 없으니까 이게 최종 작업의 마무리일 것 같습니다. 3번부터 9번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기간은 하드웨어 자체 조달은 열흘이 걸리고요. 하드웨어 설계는 5일, 하드웨어 주문 제작은 10일, 하드웨어 조립은 또 10일, 소프트웨어 설계는 5일, 소프트웨어 개발은 10일, 통합 테스트는 각각 5일이 수행되는 작업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각 작업별로 선행 작업과 후행 작업을 파악하고요. 각 작업에 필요한 기간을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각 작업에 필요한 ES와 EFO, Early Start Day, Early Start Time, Early Finish Time, Early Finished Day, Late Start Time, Late Finish Time, LF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전 장표에서 파악한 작업 리스트에서 기입한 작업명과 작업 기간을 다이어그램에 각각의 개별 작업에 대한 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즉 프로젝트 계획에 필요한 듀레이션이 지금 5일이니 기간을 5일을 명시했고요. 하드웨어 조달 검토라는 작업에 대해서는 15일로 파악됐기 때문에 기간을 15일로 노드에 대해서 15일로 표시했습니다. 세 번째, 하드웨어 자체 조달에 대한 노드는 작업 기간을 10일로 표시했기 때문에 10일로 표시했고요. 하드웨어 설계에 대해서는 5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작업 기간은 5일로 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작업에 대해서 작업에 필요한 작업 기간을 채워지게 됩니다. 5번 하드웨어 주문 제작에 대해서는 10일 맞나요? 하드웨어 제작에는 10일, 하드웨어 조립은 10일, 하드웨어 조립은 하드웨어 주문 제작이 5번이었네요. 10일. 그다음에 하드웨어 조립이 10일. 소프트웨어 설계가 5일 되고요. 소프트웨어 설계가 5일 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10일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10일입니다. 통합 테스트 작업은 5일 걸리는 작업입니다. 통합 테스트는 5일 걸리는 작업입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노드, 이 사각형 부분을 해당 작업에 대한 노드라고 명시했고요. 이 각각의 노드에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단계에서는요, 작업 리스트에서 정의한 선행 작업과 후행 작업을 이용합니다. 즉 저희가 작업 리스트에 정의한 선행 작업과 후행 작업이 있는데요. 이 선행 작업과 후행 작업을 파악하여 화살표로 각 노드 간에 화살표를 연결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1번 노드, 1번 작업에 대해서는 선행 작업은 없고 후행 작업만 있습니다. 후행 작업이 2번하고 7번입니다. 즉 1번 노드에 대해서는요, 2번 작업이 후행 작업이고요, 7번 작업이 후행 작업입니다. 2번 작업에 대해서는요, 1번 노드가 선행 작업이었죠. 그 다음에 3번 작업이 후행 작업입니다. 즉, 이 부분이 후행 작업입니다. 3번 작업에 대해서는요, 선행 작업이 2번이고 후행 작업이 4번입니다. 선행 작업은 2번이 선행 작업이고요, 후행 작업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노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면 선행 작업은 3번이고요, 후행 작업은 5번입니다. 그래서 선행 작업은 3번 작업이 선행 작업이 되고요, 4번 노드에 대해서 5번이 후행 작업입니다. 즉 지금 제가 빨간색 화살표를 쓰긴 했지만 이미 이 PPT에 다 써있는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번 작업에 대해서 선행 작업과 후행 작업을 확인해 보면요, 선행 작업은 4번 작업이고요, 4번 작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행 작업은 6번 작업입니다. 6번 작업입니다. 6번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작업은 5번 작업이 선행 작업이고요, 이 5번 작업이 선행 작업이 되겠고요, 9번 작업이 후행 작업입니다. 그래서 6번은 9번, 이 9번 작업으로 후행 작업으로 해서 노드가 연결이 되고요, 7번 작업은 1번 작업이 선행 작업이고 8번 작업이 후행 작업입니다. 즉 7번 노드는요, 좀 전에 1번 화살표 1번 노드가 선행 작업이 되고요, 8번이 후행 작업이 됩니다. 8번 작업은요,
7번 작업이 선행 작업이 되고요. 즉 7번 작업이 선행 작업이 되고요. 9번 작업이 후행 작업입니다. 즉 이 9번이 후행 작업이 됩니다. 통합 테스트 단계, 즉 9번 단계에서는요. 6번과 8번 작업, 즉 이 8번과 6번이 되겠죠. 6번 작업이 선행 작업이고 후행 작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은 종료 단계인 걸로, 종료 작업인 걸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즉 9개의 노드에 대해서 이렇게 선행 작업과 후행 작업으로 선행 작업을 파악한 이후에 각각의 노드들을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하는 것이 네트워크를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고요. 다음으로 각각의 작업이 화살표로 연결이 되었으면 각 작업의 ES와 EF를 구합니다. ES는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작업 일자가 되겠고요. 각 노드에서 EF는 가장 빨리 끝날 수 있는 작업 날짜입니다. 이 작업 날짜를, 각각의 작업 날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이 1번 작업에 대한 ES와 EF는 먼저 제가 구해 놨지만 이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ES를 무조건 처음 작업 1번 작업에 대한 ES부터 구하게 됩니다. ES는 가장 첫 번째 1번 작업에 대한 ES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번 작업의 EF는 작업의 ES, 해당 작업의 ES 더하기 듀레이션, 작업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즉 1번 작업에 대해서는 0 더하기 5가 EF가 됩니다. 즉 EF는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빨리 시작해야 할 수 있는 그 날짜에 총 수행, 그 작업의 총 수행에 필요한 그 기간, 즉 5일짜리 작업이라고 하면 5일 이후에는 끝나게 되는, 가장 빨리 끝나게 되는 날짜는 5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의 ES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선행 작업의 EF를 가져옵니다. 즉, 그 다음 작업의 ES는 선행 작업의 EF입니다. 즉, 두 번째 작업에 대한 ES는 5가 되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해당 작업의 EF는 해당 작업의 ES 더하기 작업 기간을 더하면 그 작업의 EF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5 더하기 15가 22번 작업의 EF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3번 작업의 ES는 선행 작업의 EF가 3번 작업의 ES입니다. 즉 3번 작업의 ES는 그 전 선행 작업 2번 작업의 EF
EF가 해당 작업의 ES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ES는 선행 작업의 EF가 ES가 되기 때문에 3번 작업의 ES는 20이 됩니다. 그리고 이 3번 작업의 EF는 해당 작업의 ES 더하기 듀레이션, 즉 10일. 3번 작업의 작업이 필요한 공정의 수는 11이기 때문에 20 더하기 10은 30입니다. 즉 3번 작업의 EF는 20 더하기 10인 30이 됩니다. 이제 3개의 노드가 채워졌고요. 4번 작업의 ES와 EF를 이제 구해 볼까요? 4번 작업은 선행 작업인 3번 작업의 EF가 해당 작업의 ES가 되고요. 4번 작업의 ES는 본인 해당 작업의 ES 더하기 기간, 듀레이션, 5일 걸리는 기간, 즉 30 더하기 5가 해당 작업의 EF가 됩니다. 즉 35가 되죠. 또 한번 반복해 볼게요. 5번 작업의 ES는 선행 작업인 4번 작업의 EF 값이 되겠고요. EF 값이 해당 작업의 ES에 들어가니 그 ES는 35가 되고요. 5번 작업의 EF는 해당 작업의 ES 더하기 해당 작업의 듀레이션, 작업 기간이 되기 때문에 45가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모든 노드가 채워집니다. 그러나 포워드 패스이기 때문에요. 이 작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계속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작업의 ES는요, 해당 작업의 선행 작업의 EF가 ES가 되고요. 즉 45가 되죠. 이 45 더하기 해당 작업의 듀레이션이 합해지면 그것은 해당 작업의 EF가 됩니다. 즉 45 더하기 10, 45 더하기 10이 돼서 55가 되고요. 작업 7에 대한 ES를 확인하게 되면요, 작업 7에 대한 선행 작업은 작업 1이 되네요. 작업 1에 대한 EF는 5가 되고요. 5가 되죠. 작업 7에 대한 EF는 해당 ES 더하기 듀레이션 5, 즉 5 더하기 5는 10이 되죠. 그 다음에 작업 8에 대한 ES는요, 선행 작업의 EF가 ES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은 바로 10이 되죠. 그 다음에 해당 작업의 ES 더하기 듀레이션은 10 더하기 10은 20이 되죠. 그것은 해당 작업의 EF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9에 대한 ES는요, 선행 작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행 작업은 6번 선행 작업이고요.
8번 작업도 선행 작업이죠. 6번하고 8번이 선행 작업인데 이럴 때는 선행 작업 중에서 가장 늦게 가장 긴 숫자가 가장 큰 작업을 해당 작업의 ES로 가져오게 됩니다. 10번 작업의 EF는 55고요. 6번 작업의 EF는 55가 되고요. 8번 작업의 EF는 20입니다. 즉 20보다 55가 크기 때문에 9번 작업의 ES는 55가 가져오게 되고요. 그 작업의 ES와 듀레이션을 더한 값이 바로 해당 작업의 EF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작업에 9번이죠. ES와 EF가 모두 정해지면 9번 마지막 작업에 대한 EF는 해당 프로젝트의 마지막 예상 일정입니다. 즉, 이 프로젝트는 9가지 작업이 이루어질 때 60일이라는 걸리는 작업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워드 패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각 모든 작업에 LS와 LF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작업에서 ES와 EF는 이제 모두 다 구해졌고요. LS와 LF를 구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ES와 EF를 구하기 위해서는 포워드 패스 방식을 적용했다고 하면 작업의 맨 끝에서부터 거꾸로 작업의 일정을 파악하는 백워드 패스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맨 마지막 작업이 9번 작업인데 9번 작업에 LF, 즉 마지막에 수행하여야 하는 그 작업의 일자는 9번 작업 마지막에 EF와 동일합니다. 즉 60입니다. 맨 마지막 해당 작업의 LS를 구하는 방법은요, LF 빼기 듀레이션, 해당 작업의 듀레이션입니다. 즉 60 빼기 5가 LS입니다. 그래서 55가 되고요. 역으로 9번 작업이 끝나면 그 작업의 선행 작업인 6번 작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6번 작업의 LF는요, 이제 눈치를 아셨을 때인데 해당 작업의 후행 작업의 LS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작업의 LS는요, 해당 작업의 LF 빼기 듀레이션입니다. 즉 여기서는 55 빼기 10입니다. 55 빼기 10이 45가 되죠. 해당 작업의 LS가 되고요. 또 이 작업의 선행 작업은 LF는 후행 작업의 LS가 45가 들어가게 되고요. 해당 작업의 LS는 LF 빼기 듀레이션 45 빼기 10이 돼서 35가 되고요. 이 선행 작업의 LF는요, 작업 5에 대한 LS가 되고요.
이 LF는 35가 되고 35 빼기 5가 4번 작업의 LS가 되고요. 30이 되고요. 이 30이 선행 작업인 작업 3에 대한 LF가 되고요. 30 빼기 10이 LS가 됩니다. 이 LS는 선행 작업이 또 다시 20이 되고요. 이 작업 2에 대한 LF 20이 되고요. 20 빼기 15가 작업 2에 대한 LS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 8에 대한 LF는 해당 작업, 선행 작업에 해당 후행 작업에 LS가 되고요. 즉 55가 되고요. 55 빼기 12 작업 8에 대한 LS가 되고요. 작업 7에 대한 LF는 후행 작업의 LS 즉 45가 되고요. 45 빼기 5가 작업 7에 대한 LS가 됩니다. 1번 작업은 7번 작업하고 2번 작업이 모두 선행 작업이 되는데요. 이 LF는 두 작업의 LS, 2번 작업의 LS와 7번 작업의 LS 중 가장 작은 값을 취하게 됩니다. 즉 작업 2의 LS 값인 5를 취하게 되고요. 그 LF 빼기 듀레이션을 하게 되면 해당 작업은 LS는 0이 됩니다. 맨 처음 작업 1번 작업에 대한 LS와 LF 모두 구해지면 파트 작업이 마무리된 거고요. 작업 1의 LS가 0이면 작업이 정상적으로 잘 작성된 겁니다. 이제는 각각의 노드에서 작업에서 필요한 ES와 EF, LS와 LF를 파악을 다 했고요. 이번에는 토탈 슬랙이라는 작업의 여유일자를 파악하겠습니다. 작업의 여유일자는 가장 늦게 끝내도 되는 LF와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EF의 차이, 즉 LS 빼기 ES의 차이가 여유일자입니다. 즉 2번 작업에서는 토탈 5 빼기 5라서 토탈 슬랙이 0이고요. 3번 작업에서도 0이 되고요. 4번 작업에서도 30 빼기 30이기 때문에 0이 되고요. 5번 작업, 6번 작업, 9번 작업에서도 다 0이 됩니다. 하지만 7번 작업에서는 40 빼기 5가 되기 때문에 TS는 35가 되고요. 8번 작업에서는 TS가 35입니다. 45 빼기 10이 되겠죠.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TS가 0이라는 노드인데요. 이 노드의 의미는 여유일이 하나도 0이라는 겁니다. 즉 프로젝트를 선행 작업이 끝난 이후에 바로 계획대로 끝내줘야지 프로젝트 전체 수행 일정에 차질이 없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는 크리티컬 패스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 크리티컬 패스는 프로젝트에서 주요 위험 관리의 차원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각 작업에 버퍼가 없는 작업들은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파악하는 것이 CPM의 원리입니다. 네. 지금까지 퍼트에 대해서 퍼트를 작성하는 방법과 퍼트를 사용하는 취지, 즉 CPM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는 간트 차트와 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퍼트와 간트 차트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퍼트는 1950년도 미국 방송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고요. 간트 차트는 헨리 간트에 의해서 1910년 헨리 간트가 시작을 했습니다. 간트 차트의 X축은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의미하고요. 퍼트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축은 없습니다. 즉,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하면요. 여기 뭐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죠. X축이 그냥 네트워크 간의 다이어그램 연결과 그다음에 각각의 노드들에서 필요한 기간, 그다음에 ES, EF, LF가 표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퍼트 차트에서는 좀 전에 예를 보셨다시피 CPM,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에 의하여 CP가 파악이 가능하고요. 간트 차트는 크리티컬 패스는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노드와 노드, 퍼트는 노드와 노드가 이어진 선이 종속 작업을 연결하고요. 간트 차트에서 화살표는 종속 작업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퍼트에서는 색을 변경해서 전체 작업일을 표시하고 작업률을 표시하는 칸도 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트 차트는 각 작업의 시작, 완료, 예정 시간을 표시하고요. 채워진 막대로 해당된 작업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트 차트의 예입니다. 간트 차트는 프로젝트 작업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일정 중 지금 프로젝트에서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미 수행을 했는지, 아니면 계획 대비 수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현재 작업에 대한 계획 대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눈으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오늘 기준보다 더 앞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쉽게 눈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간트 차트입니다. 다음은 WB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BS는요, 워크 브레이크 다운 시트입니다. 프로젝트 작업을 탑다운으로 세분화해서 계층적으로 이제 세분화하게 되죠. 그리고 계층적으로 세분화한 이후에 프로젝트에 필요한 작업들을 좀 더 상세화하는 작업입니다. WBS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총 범위를 구성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탑다운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고 인도물을 제공, 즉 산출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팀에서 수행할 산출물을 중심으로 분할한 계층 구조가 WBS입니다. 이 WBS에서는 담당자와 자원, 일정 등을 합쳐서
간트 차트 또는 파트 작업의 액티비티를 파악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의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건축과 토목 공사를 하는 건축 사업, 건축 프로젝트의 WBS인 것 같습니다. 본관동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와 토공사로 나눠지고 있고요. 건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골초공사와 마감공사를 해야 하는데, 골조를 세우기 위해서는 거푸집을 세우고 철근과 관련된 작업이 있고 콘크리트 작업이 있다. 이렇게 해당 레벨 밑에 하위 작업을 하기 위하여 탑다운 방식으로 작업의 액티비티를 리스트하는 방식이고요. 좀 더 살펴보면 마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적, 방수, 미장, 창호, 도장, 철물, 이러한 액티비티들을 탑다운 방식으로 도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토공사라고 하는 타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착, 기초, 대매우기, 포장, 이런 액티비티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액티비티를 나누는 기준은 산출물, 고객에게 연도되는 산출물을 기준으로 액티비티를 작업을 선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1교시 수업을 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